200mm가 넘는 가을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월 21일 부산의 한 도로. 배수 지원에 나섰던 소방 당국의 차량이 기우뚱하더니 멈춰섭니다. 얼마 뒤 맞은편에서 짐을 가득 실은 5톤 트럭이 다가오고 두 차량을 받치고 있던 도로는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부산 소방본부 배수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고 바로 옆으로 지나가던 5톤 트럭도 구멍으로 추락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파인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대형 구덩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그 사고 현장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작진이 다시 찾은 땅 꺼짐 장소는 모두 메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이 일대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가 올해만 8차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걱정은 되죠. 그렇지만은 서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저 공사 현장보다 이 지금 뒷길 이쪽이 지금 금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쪽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시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하긴 한다 하던데 지금도 집안이 한 달에 한 4cm 정도 내려앉았다고 관계자가 얘기는 하긴 하던데 많이 불안하죠. 네, 지하철 공사와 집안 침하, 이 둘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민관 합동 전문가와 부산시 등이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 아직 인과관계를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연약 집안에서 이뤄지는 굴착 공사는 집안 침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조사위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적절한 공법을 썼는지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네, 보수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근처를 지나는 분들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이 둘러본 사고 현장 주변에는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무거운 짐을 실은 트럭들도 현장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다 보니 또 집안이 내려앉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땅꺼짐에 대한 공포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안 침하 현상,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땅꺼짐 사고만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사이 805건에 달합니다. 경기도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부산, 서울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지난 4년 반 동안 1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땅꺼짐 사고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안 침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싱크홀로도 불리는 땅꺼짐 현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하수관로 누수와 지하수 흐름 변경으로 생긴 지하 공간이 우선 거론됩니다. 연약 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상하수관로 손상에 따른 누수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3건에 달했는데 전체 땅꺼짐 사고 805건의 절반이 넘습니다. 땅속에 상수도, 하수도, 열수송관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게 노화되면은 물이 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고 흘러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땅꺼짐으로 이어진 물이 많아. 흙따짐 불량과 지하시설물 부실 공사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최근엔 이상기후 현상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잦은 폭우와 가뭄으로 지하수 흐름이 바뀌면 지하에 공간이 생기고 그만큼 땅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강우량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도 안에 더 많은 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하수도에 결함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로 이 땅꺼짐이 더 발생할 확률이 좀 커지죠. 흙이 물이 있을 때는 입자와 입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점점 오랫도록 비가 안 오면은 습기가 다 날아가 버리면 이 흙이 결속력이 없어져요. 여기 물이 하나도 없어지면은 이게 흙 입자가 내려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달이 돼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걱정할 정도면 해법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에 잘 녹지 않는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땅꺼짐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또 급속한 지하 개발,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등이 겹치면서 집안 침하 위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 성능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가무 빈도 한 30년에 맞춰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mm거든요. 지금 이 성능 목표보다도 사실 더 큰 비들이 내릴 때가 있긴 한데 목표 성능을 막 높이기만 하는 거는 엄청난 재원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쉴 새 없이 차들이 오가는 서울 연희동의 편도 4차로 도로. 일부 지점이 새로 포장된 것 외엔 평범해 보이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지나는 게 두렵습니다. 지난 8월 도로를 달리던 SUV가 갑자기 땅속으로 빠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겁나죠. 상당히 겁나죠.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 직원은 다 그걸 봤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막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옆으로 기운 채 2.5m 깊이의 구덩이로 떨어진 차량.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은 복부를 크게 다쳤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관계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 요인이 겹쳐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분석된 만큼 대표적인 집안 침하 원인에 대한 대책부터 세웠습니다. 사고 중에 대부분이 상하수 관로에서 발생을 했고 하수 관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수 관로 그러면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 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문제는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상수관과 하수관이 서울에만 각각 9,154km, 7,181km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6만 킬로미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정비나 교체 작업은 노후 관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비용과 복잡한 도심 내 공사 여건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이 너무 많고 일단은 목표는 30년 이상 좀 노후된 관로들 위주로 먼저 좀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국비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그게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어요. 지방으로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 상하수관로를 단기간에 모두 교체하는 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하수관로의 노후화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마시고 생활하는 데 쓰는 물이 공급되는 관로, 즉 상수관은 상대적으로 교체 주기가 짧지만 하수관은 유지 보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손상되고 누수가 발생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땅꺼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여건상 당장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들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자주, 더 많은 곳을 조사해서 집안 침하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이 찾아간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장비를 갖춘 국토안전관리원 차량이 곳곳을 훑고 지나갑니다.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여기만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게 맨홀
땅 밑으로 쏜 전파가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지층 단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진 도로 아래 구조는 영상으로 표현되고 하이퍼볼라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타원형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양상이 그 공동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들이거든요. 의심스러운 지점에는 실제 카메라를 넣어 지하 공간 유무를 확인합니다. 옆에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바닥이 나오죠.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곳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고 보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저기 땅을 파지 않아도 돼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실은 열악합니다. 준정부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재 운영 중인 GPR 장비는 단 8대.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자체 장비와 인력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모두 맡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안 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445개소 정도 실시했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600개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GPR 탐사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하 2m 정도까지만 파악할 수 있는 GPR 장비의 성능도 개선해야 합니다. 탐지 범위를 벗어난 깊이의 위기 징후는 포착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내려앉은 서울 연희동 도로 역시 사고 석 달 전 진행된 GPR 탐사에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GPR 장비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새로운 집안 침하 탐지 기술을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기존 GPR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PR 탐사 깊이를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연구에 착수한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GPR 탐지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상하수도관에 대한 내시경 카메라 조사를 늘려야 할 것 같고요. 동시에 지하 시설물과 지질 구조, 또 집안 침하 정보 등이 담긴 기초 자료를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속 공간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15년 지하 공간 통합 지도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2022년에 완성된 전국 단위 지도엔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과 지하철 등 구조물, 그리고 집안 정보 등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땅 꺼짐 관련 내용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안 침하 관련보다도 지하 시설물들 심습정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싱크홀을 구조해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지하 시설 각종 상하수도나 전기가스나 지하철 지하 구조물 이런 것들 일단 그런 현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보가. 서울과 부산은 별도의 집안 침하 안전 지도를 만들고 있거나 이미 갖춘 상태지만 다른 지자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하수 흐름 등에 대한 기초조사 역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조사 완료 뒤 시간이 꽤 흘렀거나 대규모 지하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지하수 수량과 흐름 등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완 조사는 더딥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제 전국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 예산 문제도 좀 있었고요. 1990년에 시범 사업으로 이제 기초 조사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맨 처음에요? 네, 그러고 나서 아직 보완 조사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나요? 지금 보완 조사가 대부분 안 이루어졌죠. 집안 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처는 제각각입니다. 상하수도는 환경부, 공동구와 철로는 국토교통부, 송유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식인데요. 여러 곳에 흩어진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각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고가 없어서 이제 저희 같은 업무가 사실 사라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또 예상하지 못한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지하 안전 점검 업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 위험 지역 관리 제도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지하 안전법은 땅 꺼짐 우려가 있을 경우 지하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집안 침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뒤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험도 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22년도가 당진인데 이게 그 시설물별로 이제 해서 이제 3건인데 22년도에 23년도는 1건. 위험 표지 설치, 시설물 사용 제한, 긴급 보수 등 중점 관리 대상 조치가 뒤따르려면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땅 꺼짐 사고 예방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일선 지자체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층이 많아서 땅 꺼짐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미국 플로리다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플로리다주에선 보험사가 땅 꺼짐, 즉 싱크홀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사고 징후가 포착이 되면 보험사도 집안 침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땅 꺼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 기준과 시공 방법과 관련한 등급을 매기고 또 건축물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땅 꺼짐 사고 발생 징후를 쉽게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땅 꺼짐 사고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관련 징후를 잘 숙지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 같은 건물이 아니라 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징후도 있다면서요? 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리한 내용을 볼까요? 먼저 도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높낮이 차이가 발생했다면 땅 꺼짐 전조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자기 지면에서 물이 솟아나거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 한 부분이 젖어 있을 경우도 주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땅 꺼짐 조짐이 보인다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도시 지역에 대다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만큼 도심 집안 침하로 인한 붕괴 사고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또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땅속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관계 당국과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